이게 있잖아요. 건강보험 재정까지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이번 정부의 기조가 어쨌든 뭔가 정책을 뭐 예산을 어떻게 마련을 해서 뭘 하고 보조금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뭐 좋다고 쳐요. 근데 알겠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은 이미 고갈이 눈에 빤히 보이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런 지원도 당연히 영영 계속할 수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 파격적인 지원을 당장 해서 당장 만들어 놓은들 유지가 안 될 거라면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 인구가 주는 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데는 깊은 고민을 좀 하고 아예 그러니까 영리율을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그 누구도 이걸 쉽게 얘기할 수가 없어. 정말 비싼 사람들 그냥 돈 부자들은 돈 많이 내고 좋은 치료 받고 해준 식으로 해서 좀 더 해주고 건강보험은 정말 딱 기본으로 할 수 있는 것들만 유지할 것이냐 이거는 굉장히 철학적인 또 문제여서 지금 정부가 할 일이 너무 많잖아. 뭐 내란 정식도 해야 되고 뭐도 할 것도 많은데 형 말대로 아까처럼 우선순위 좀 밀릴 수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고민을 할 시간도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일단 당장 몇 개 들어주고 복귀하세요 해서 복귀 시켜놓고 나면 결국에는 다시 또 도돌이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인 바람은 좀 장기적으로 보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긴 한데 그래서 당장 그게 안 나온다고 치고 당장 복귀를 한다고 치면 9월에 아마 복귀설이 꽤 있어요. 뭘 안 나온다는 필수과는 대부분 나오겠지만 뭐 정형외과처럼 개원이 가능한 친구들은 복귀를 해서 대학병원에 안 남고 이제 개원하겠죠. 그 개원가에 이제 그런 의사들은 아마 많이 나올 거고 대학병원에 남아서 필수과 하고 싶은 친구들은 지금보다 더 없어지겠죠. 뭐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 그냥 제 상상을 얘기를 해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번 정부가 전 정권에서 임명된 복지부 장관 차관 같은 책임자를 뭐 경질하고 이렇게 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면서 지금 의대생 전공의들이 돌아오면은 정상적으로 수련 및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이러저러한 조치를 하겠다라는 거를 종합 선물 세트처럼 제시를 하면 그나마 9월 복귀가 그나마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지만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정부 말에 동의하는 게 이게 문제가 해결이 어려운 거는 이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심플하면 그것만 딱 해결하면 해결이 났었어야죠. 근데 건강보험 문제 그리고 민영화, 영리화 문제 이런 게 모두 엮여 있어서 더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는 지지부진이에요. 지지부진하게 돌아올 사람은 돌아오고 영영 안 돌아올 사람은 안 돌아오고 그렇게 되고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은 이제 곧 고갈이 되니까 정부에서도 무한정 돈을 건강보험을 지키는데 돌릴 수는 없고 결국 그 수많은 의료비를 강제로 낮추거나 아니면은 내가 부담하지 않고 민간에 넘기거나 해야 되는데 결국 그 수순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복귀도 복귀지만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생각하면은 참 이렇게 암담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건강보험 체제가 결국 막을 내리고 강제로 어쩔 수 없이 별로 이렇게 잘 디자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체제가 올 것 같다는 걱정이 있어요. 그 폭류에 이제 사람들이 막 휘말리고 누구는 큰 돈을 벌고 누구는 어렵게 지내고 뭐 이렇게 되겠죠. 재환이하고 정무가 얘기한 게 내가 보기에는 앞에 예후를 점치는 거에 있어서 대세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이미 민영화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지금 이미 지금 상황을 민영화로 보진 않더라도 이거는 뭐 피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거든. 근데 그러면 그렇다고 가정하고 그럼 지금 이 일을 막 시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뭐 전공의들이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작전을 짜야 될까? 그런 게 만약에 뭐 이제 모르지. 이게 정부가 원하는 방향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그쪽으로 간다. 정말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글 써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희망사항이기도 한데 희망사항은 아니고 희망적인 그나마 좀 희망적인 거는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랑 똑같다. 이제 결국에는 그 누구도 이 많이 증원된 상태에서 기술 전수가 안 되잖아요 지금. 결국에는 우리 세대들까지가 이제 막차고 수술할 수 있는 사람 안 나오고 그러면은
당장 이제 환자는 느는데 노인 인구 많아지니까 힘든데 수술할 사람이 없어. 그럼 수술할 사람들의 몸값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민영화가 돼서 이제 돈 많은 부자들은 나 오래 기다려서 수술 못 하겠어. 그러면은 비싼 보험 들고, 비싼 보험 들면 좋은 병원 가서 수술할 수 있게 해주고, 돈 못 내는 사람들은 좋은 병원 못 가고, 이런 그러니까 미국식 보험 체계가 생기겠죠. 그러면 부자들은 지금보다 더 쾌적하게 좋은 병원 가서 좋은 의사한테 수술 받고, 그 수술하는 의사들은 예전처럼 밀려있는 모든 환자를 수술하는 게 아니고 부자들만 수술해 주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 연봉 엄청 높게 쳐주고. 그러니까 축구단이 똑같아. 맨시티에 뭐 부자가 인수해가지고 비싼 선수들 사와서 하듯이 그런 스타 서전이 나올 수도 있고, 뭐 희망적인 거라고 하면은. 그래서 지금 어중이 떠중이처럼 그냥 적당히 환자만 볼 수 있는 정도의 기본적인 GP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1번 아예 그냥 미용으로 나가던가. 근데 그것도 경쟁이 치열하겠죠. 그런 능력만 가지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될 거니까 뭔가 뾰족한 나만의 무기를 하나씩 가져야 되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수련을 빨리 끝내고, 남들이 안 하고 있을 때 수련을 남들보다 한 발짝 더 해서 빨리 지금 할 수 있는 뭐 로봇 수술이라든가 최신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 FA처럼 이제 큰 돈을 받고 스카웃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아주 제너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제너럴한 뭐 의사들이나 하스피탈리스트 이런 것들은 아마 지금처럼 고연봉을 받기는 어려울 거고 일반 보드맨 정도의 월급을 받지 않을까 싶고, 수련 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자체가 고퀄리티라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매우 힘들겠지만 지금 40대, 30대 후반 이쪽 사람들이 이제 5에서 10년 정도 되면은 이 사람들밖에 이제 수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학원 강사랑 똑같아요. 공교육이 무너지고 대치동 1타 강사들 지금 막 방송에 나오시지만 고연봉 받고 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서전이 생길 수도 있죠, 사실. 그런 인터벤션에서 생길 수 있고. 그럼 그때 돼서 다시 이제 망했던 의료가 나도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해서 이제 막 다시 붐이 생길 수야 있겠으나,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의사에게 돈을 많이 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중간에 있는 보험사가 돈을 더 많이 챙길 가능성이 크고, 제가 그 실례로 대도시에 있는 가장 큰 높은 빌딩은 다 보험사 빌딩이에요. 미국에 마찬가지지만. 결국 의사들도 자기 안전을 위해서 보험을 들 수밖에 없고, 환자들도 좋은 보험을 들어야 좋은 의사를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의 패키지 상품도 나올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봐요, 사실. 안타까운 얘기지만 결국 부익부 빈익빈 될 거다. 근데 그러면 지금 상대적으로 보상이 적은 과들은 우리가 지금 한 20년째 반등할 거라고 외치고 있잖아. 외과 우리 지원할 때만 해도 니네 때는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 그죠? 근데 아직은 아니잖아. 물론 뭐 전보다는 좀 낫지만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정모의 말대로라면 지금 정말 무시당하고 있는 기피과들이 좀 빛을 볼까 그러면? 저는 뭐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돈을 벌 거다는 취지에 저도 동감하고요. 그렇게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아우타 수술할 수 있는 사람, 어려운 인터벤션 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뭐 시장에서 수요가 몰리니까 그 연봉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미 이렇게 스카웃돼서 가신 선생님들도 생기고, 저희도 선생님들 은퇴 안 하시고 그냥 10년에 얼마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고 가신 선생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의사들도 대학병원에 있지만 연봉 계약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정말 이거는 정말로 축구 선수가 이적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서 뭐 호날두 메시가 되면 큰 돈 벌고 살 수 있겠으나 피나는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당분간 이 붕괴된 의료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그거를 이제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해서 다 같이 그냥 평준화, 하향 평준화되는 의료로 갈 것이냐, 아니면 아예 민영화가 돼서 부자들을 위한 닥터들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될 것이냐인데, 전자는 지속 가능성이 좀 없어 보이고,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바람은 지금 대통령이 잘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갑자기 인구도 늘고 건보자는 걱정이 없어지고 해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요원한 일이고, 그래서 바람은 이렇지만 실제 현실은 왠지 제가 말했던 후자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형 말한 대로 그럼 지금 시작하는 의사들이 뭘 하면 좋겠냐,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난 빨리 보드를 따고 GP를 따고 지금은 다른 걸 할 수 있는, 뭐 미국에 간다던가 뭐 미용을 한다던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나는 그래도 죽고 죽어도 가온하는 바이탈을 해야겠다. 그럼 남들 안 하고 있을 때 지금이라도 들어와서 해서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어서 그런 FA가 돼서 큰 돈을 받을 수 있는 포지션이 오면 뭐 나쁘지 않게 살 수도 있겠죠. 제가 이렇게 올렸더니 댓글에 그 의사 말도 안 되는 희망사항이라고 그런 날이 올 것 같냐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저희 노 교수님들 중에 실력 있는 중견들이 스카웃되고 있고 2차 병원 종병에 나가시는 걸 보면은 뭐 허황된 얘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정부가 아주 의료를 엉망으로 만들어놓은 덕분에인지 몰라도 그렇게 고연봉에 스타 서전이 생길 가능성 크고, 최근에 그 로봇 수술 원격하는 거 기사 난 거 보셨나요? 로마에 있는 베이징에 있는 거 수술한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만약에 내가 전 세계적인 대가에게 로봇 수술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받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명의만 찾을 게 아니어서 그래서 월드와이드하게 내가 전 세계 1등으로 수술을 잘하는 사람이다, 1등으로 인터뷰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점점 기술이 좋아지면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느냐 못 되느냐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해보고 싶다 이런 애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뭐라도 하나 하는 게 좋고, 그렇지 않고 그냥 대중에 휩쓸려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죠. 뭐 주제넘은 말이긴 하지만 각자 알아서 살 길을 찾아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래서 뭐 다들 웃을지도 모르지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전문의를 따고 펠로우를 하고 근데 그냥 하면 안 되고 정말 말대로 정말 스페셜한 기술을 배우려고 온 힘과 마음을 다해서 뭔가 특별한 기술이나 어떤 남들이 못하는 그런 술기를 배우고 익혀서 잘해야 된다. 남들보다 잘해야 된다. 저희 병원에 제가 모시는 교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냐? 설명 잘하는 의사, 잘생긴 의사, 친절한 의사, 사람 살리는 의사가 좋은 의사다. 사람 살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열심히 공부하고 매 케이스 정성 들여보고 리뷰도 하고 그런 걸 다 해야 된다. 그렇게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결국 그걸로 나중에는 차이가 날 거예요. 이 사람의 아웃컴, 이 사람한테 수술 받으면 낫는다, 이런 게 있으면 천정부지겠죠, 뭐 몸값이.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필수 의료 위주로 구성이 돼 있는 게 우리가 다 이렇게 그런 쪽 일들을 하니까 그게 좀 아쉽다, 그치? 피부과나 안과 선생님이 이런 얘기하면 딱 잘 먹힐 텐데. 그러게요. 그런 선생님들은 또 어떤 퍼스펙티브가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쪽 얘기도 한번 들어보거나 그 애들하고 미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우리 자기들 경쟁자잖아요. 전제적인 경쟁자니까 음. 오히려 더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는 딱 필수과를 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좀 포기하거나 약간 걱정했던 애들 위주로 약간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한 거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해결이 어려운지, 세대 간의 갈등에 대한 얘기했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걸로 예상이 되는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지만 지금 실질적인 어떤 선배들이 후배들을 도와주는 실질적인 게 지금 없어 보이거든, 나는. 그리고 내가 문제 영상을 올렸을 때 받았던 공격 중에 하나가 기성세대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말투가 이제 나랑 비슷한 연배거나 좀 더 위인 선생님 같은데, 그리고 앞으로 저희 그 영상의 내용에 대한 것도 좋고 이 영상하고 무관한 것도 좋습니다. 저희 댓글로 선생님께서 좀 궁금하셨던 거, 저희가 좀 다루고 싶었던 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컨텐츠를 만드는 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닥터스쿨 함께